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장렬입니다. 김장렬의 반도체 테크 세션. 오늘 뭐 매일매일 역사를 쓰고 있다고 어저께도 우리 클로징 벨에서 얘기했는데 오늘도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할 때 장 끝나고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오늘 이것도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향 줬겠죠. 이게 보면은 이게 오면서 봤는데 예. 좀 볼까요? 네. 일부 단독 기사가 난 건데, 삼성전자가 3월 18일 날 아마 주총을 하나 보죠? 그러니까 주총, 그 직후에 아마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정기 주총이 3월 18일 열리는데, 그 다음 날까지가, 우리 주주환원 정책 업데이트가 공시되지 않을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제 어저께인가 25일은 25일이죠. 24일 날 우리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담은 시행령이 개정안이 나왔죠. 배당 성향 40% 또는 20%지만은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24일에 나온 건 맞죠. 예, 그 맞는데 삼성전자를 그 배당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이 시리어스하게 보지 않았는데 이제 기사 나온 거는 삼성전자가 19일 날 밸류업 공시를 한다. 원래 24년부터 이렇게 22년부터 24년까지 약 3년 동안의 배당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건데 아마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최근에 배당 성향이 이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회사 발표 배당 성향은 보통 30% 수준이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그 규정 새롭게 나온 그 분리과세 요건 거기에 만약에 해당되려면은 10%포인트 더 높여야 되는 거죠. 배당 성향을.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전년 대비했을 때 최소한 10% 이상 배당이 증가되든지 그러니까 최소한 배당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되겠구나. 요거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얼마 올랐습니까? 삼성전자가 7% 올랐나요? 그거 오른 것에 이것만 이슈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기사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파지티브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우선주는 넥스트 거래에서 거래가 안 되죠. 예, 그래서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삼성전자는 넥스트 거래에서 요거 아마 기사 나오고 나서인지 좀 더 오른 걸로 제가 봤는데 장중에 7% 올랐는데 이게 더 오르네요. 시간 외에서 넥스트 거래에서 10% 오른 22만 4천 원. 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를 40% 배당 성향을 넓히지는 않겠죠. 네, 30%니까 25%는 넘었잖아요. 그럼 전년 대비했을 때 10% 상향하는 그런 기업이 이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는 밸류업 공시가 이제는 주총 있고 18일 있고 19일 나오지 않겠냐. 이거 어느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신문인지 뉴스토마토 단독이라서 이거 신빙성이나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건 여기 말 안 되지. 제가 어디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 방송 여러 군데 나오는데, 내뜨기도 한철이라고 계속 이렇게 나오겠어요. 예, 근데 잘 모르지만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열심히 하죠. 근데 이제 방송사의 분위기, 그 다음에 앵커가 누구이고, 그런 분위기에 따라 저는 많이 다릅니다. 저 기조를 못 지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선 편해요, 여기서는 딱딱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저 천천히 이렇게 아주 천천히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 있던 앵커 또는 또 다른 데서 앵커 또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 성별과 나이에 따라 가지고 그 성향에 따라서 저도 사람인지라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떨 때는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잡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캐릭터를 잡는 게 아니고 여기 분들은 이렇게 좀 성향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짧게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유튜브 말고 일반 그 방송은 거기에 포맷을 맞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른 거니까 다른 모습을 보고 싶으면 보여드리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건드리면은 확 튀어나와요. 네, 건드리면 확 튀어나옵니다. 그걸 보시고 싶으면 자꾸 건드리시면 돼요. 그럼 본 모습이 나오니까.
한 얘기 했네. 삼성전자 아침에 올라간 이유 중에 아까 배당 그거 관련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뭐 주절주절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에 제가 여도원 앵커 나오는 거 6시 반에 나오는 거 들으셨으면 그거 그대로 보셔도 그건 그냥 무방해요. 근데 거기서 엑기스만 나오면 실적 넘버 자체하고 가이던스는 보통 항상 거의 항상 요 정도는 더 상회되는 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3% 5% 정도의 실적 그러니까 예상 높게 나왔죠. 수치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가이던스도 한 7% 아침엔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5%가 아니고 7% 5%는 하단이고 평균 한 7%더 가이던스 줬으니까 그냥 부합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잘 나올 것으로 예상 그거에 부합했다는 겁니다. 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오늘 시간에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인 오늘 본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요인이 없다면 한 2, 3%뭐 좋으면 장이 좋으면 5% 나빠도 2, 3% 오르는 게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오늘은 제 세션이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 되니까 이거 보겠습니다. 오늘 워드 파일입니다. 네, 연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얘네들의 그 GPM은 우리나라 말로 매출 총이익률인데요. 75%로 부합했어요. 제가 이 하이라이트를 굳이 치지 않았지만 다른 게 워낙 중요한 게 많아서 이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트가 높아져서 마진이 혹시 내려갈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있는데 부합한 거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얘네가 그 GPU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GPU하고 우리 HBM에 갖다 주면 HBM이 우리 GPU하고 HBM이 가져와서 하나의 패키지로 하는 걸 누가 하죠? TSMC가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얘네한테 해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많은 코스트인데 HBM 코스트도 늘어났을 거고 당연히 밑에 있는 그 제품 만드는 코스트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얘네가 마진을 어떻게 유지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게 이게 도드라지는 않았는데 다행히 75% 유지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실제 제품의 자체에 대해서 블랙웰이지만 주로 커스터머들 얘네들 걸 갖다 쓰는 메타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 수많은 또 콜이브라 이런 데들이 가격을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거를 흡수해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뭐 당연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다행이고 특별히 이슈가 안 된다는 거고요. 다만 OPM은 좀 떨어졌는데 저 OPM하고 GPM 사이에는 뭐 연구개발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요거 차이는 뭐 큰 의미를 주진 않았고요. 어쨌든 EPS 주당 순이익이 한 6% 상회했으니까 잘 나왔어요. 예상하는 정도의 오버 잘 나왔고 데이터 센터가 3% 상승해서 잘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네트워킹도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안 적어놨네. 110억 달러로서 이거는 이제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MVL 할 때 그것도 90이니까 10이니까 이게 잘 나왔죠.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럼 어딘가 좀 빠져서 이게 3% 상하니까 게임 RTX 게임은 별로 마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포커스를 덜 두다 보니까 이건 예상보다 떨어졌다. 이거는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이쪽에 마진이 좋으니까 네트워킹 이런 쪽에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고 가이던스가 중간 포인트로 7%니까 밑에 포인트로 5%고 만약에 상위 포인트로 하면 1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잘 나오는 거고 이것이 성장률이 YOY로 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매출 나온 거 600 외우지 못하는데 이게 한 73% 나왔잖아요. 근데 아마 이게 이렇게 되면은 가이던스라면 이거 안 적었는데 796 이렇게 하면 이게 70% 후반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마진율도 컨센서스 대비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반도체 그 우리 뭐 데이터 센터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메모리 HBM 중심입니다만은 그 문제가 없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주가가 가야 되는데 왜 오늘 시작하기 전에 덜 갔을까? 덜 가고 나서 보니까 이런 루머도 나오더라고요. 얘네들이 지금 파는 건 그레이스 블랙웰, 그러니까 CPU가 그레이스고 블랙웰이 GPU죠. 이게 지금 파는 거예요. 이게 토큰 비용을 엄청 낮추고 추론형이 됐을 때 많은 업체들이 쓸 수 있게 한다. 좋은 얘기인데 그 다음 버전 우리가 하고 있죠. 삼성전자 먼저 2월 달에 슈먼트 했다는 거,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이거 뭐 이렇게 뒤진 거야 이렇게 악유하는 게 HBM4잖아요. 그거 해당되는 건 루빈이라는 GPU에 해당되는 거고 루빈이라는 GPU하고 CPU하고 하나가 된 그 AI 시스템
그거는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데 베라 루빈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양상이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게 다 슈먼트 준비돼서 하는 것이 5월달, 6월달 돼야 되는데 그러면 D램이나 HBM 쪽은 여기 HBM이 삼성하고 하이닉스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베라 루빈에 대해서 그 스케줄과 일정에 대해서 다 알아서 그런지 특별히 커멘트가 뭐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요거에 대해서 혹시 또 뭐 여러 가지 썰 내지는 이게 늦어지는 거나 무슨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바보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그 아마 컨퍼런스, GTC 컨퍼런스까지 좀 기다리거나 오늘이라도 애널리스트들이 현지 애널리스트들이 베라 루빈에서 코멘트가 없었던 걸 어떻게 문제 삼거나 아니면 이견을 제시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 블랙웰드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늦어지는 거는 그 베라나 루빈이나 GPU, CPU 자체에서 제품의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베라 루빈이나 GPU, CPU 말고 우리 HBM도 있잖아요. HBM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있죠. 그러면 HBM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있더라도 밑에 또 로직 다이를 만드는 건 TSMC인데 그럼 TSMC가 캐파 관리를 하는 데서 미스가 될 수도 있고 TSMC가 캐파 관리하는데 미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쉬운 게 엔비디아 관계가 아니고 애플이 또 같은 미세 공정을 요구할 경우에 애플에 주는 물량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주는 물량하고의 싸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다 보면 복잡해져요. 근데 어쨌든 가이던스가 좋기 때문에 그걸 일단 무시하고 보는 거고 삼성전자 됐으니까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그 루빈에 해당되는 HBM4에 대한 실질적인 출하 소식이 3월 달에 나오면은 이거는 일단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약간의 변수일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제가 준비는 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지는 모르는데 제가 요거 워드 파일을 오늘 올려드릴게요. 우리가 추론형으로 간 다음에 엔비디아가 추론형에서 우리 추론으로 바뀌면서 뭔가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 업체들한테. 그거를 어떻게 경쟁력으로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얘기인데, 뭐, 한 2개월 전에 구록이라는 그 GROK 말고 GROQ라는 회사를 엄청 200억 달러인가 엄청 주고 사들였잖아요. 그게 추론에 특화된 기술이 있는 거. 그런 거 기억하시라고 한번 한 거고. 중요한 걸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이 훈련 단계에서의 쿠다로 가지고 있는 독점 구조는 너무너무 강력하다는 건 이미 역사고. 그러면 인퍼런스, 추론으로 갔을 경우에 그 어떤 그런 독점적인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여전히 강합니다. 근데 강한데 그 구조가 바뀌어요. 시스템 락인 구조라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스택 어쩌는데 이거부터 얘기하면 이거 길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강의가 되거나 제가 어느 날 진짜 주가 이렇게 하기 하기 애매할 때 프레임워크, 최적화 엔진, 표준 그럼 이렇게 하면 프레임워크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죠. 커널은 뭐고, 텐서 RT는 뭐고, 온엑스는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퍼런스 최적화 기술의 의미를 쭉쭉 설명해야 되는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시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어느 단계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고 개별적으로 질문하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올랐으니까 매일 얘기하는 거지만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오늘 저기 점심 먹은데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하시면서 주식 투자 못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냐? 할 수 없지. 너는 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저기 그 증권회사의 그 스트래러지 담당하는 후배거든요. 자기도 못하죠. 애널리스트 요즘에 진짜 예전보다 더 빠셔가지고 진짜 못해요. 그 너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펀드 한대요. 그래서 나도 그렇다. 그렇죠. 펀드를 12월 달만 들어갔어도 40% 먹었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경우는 다른 거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당연히 질문을 하겠죠. 제가 유튜브를 하더라도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더라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실히 대답해야 되겠더라고. 이거 생각하는 순간에 제가 좀 목이 마르네. 죄송한데 PD님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목이 타서. 네. 업사이드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빠지면 어떡하냐? 그런 질문 하시면 곤란하고 내일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좀 이제 저기 그 배당하니까 내일도 좀 오르다가 빠지긴 하겠죠. 업사이드 당연히 있다는 거는 글쎄요. 우리가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할 때 목표 주가라는 이런 걸 할 때 얼마나 하죠? 보통 6개월을 해요. 또는 1년을 하죠. 사이클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해요. 6개월 이상 안 봅니다. 6개월 이상 안 본다는 게 뭐냐면 매주 업데이트하면 가는 거죠. 매주 업데이트하면 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방송 왜 들어요? 그러면서
바뀌면 또 뭐라 그러는데 업사이드는 당연히 있습니다. 얼마 정도? 향후 3, 4, 5. 더 세이프하게 하면은 4월 달에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가 좀 더 남아있다고 봅니다. 좀 더냐 많으냐 그건 아기를 좀 이따 할게요. 이슈는 얼마나 높게 얼마나 높게 갈 것이고 얼마나 거기에 빨리 갈 것이냐. 여기는 여러 가지 유동성도 있고 매크로도 있는데 끝이 없지만 이건 단때치고 일단은 그렇다는 게 제 결론이고요. 어저께인가 오프코로니에서 얘기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는 11월 말을 대비했을 때 오늘은 더 올랐습니다만 어저께까지 기준으로 50% 오늘 올랐으니까 57% 올랐나요? 55% 올랐죠. 55% 아니, 지수는 오늘 올랐으니까 52% 올랐습니다. 11월 26일 대비했을 때 삼성가이닉스는 2배를 훌쩍 넘어섰죠. 근데 이익 추정은 2배 정도가 아니죠. 이익은 사실은 90몇 조에서 지금 200조를 넘어가서 250조, 300조까지 나오는 게 있으니까 2배는 기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지난 12월, 1월, 2월 이게 3개월째가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의 주가 상승이 엄청났다고 하지만 반도체 그 이익 추정 자체의 각도에 대비했을 때 더 높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배수는 평가할 때 가치 평가의 배수는 PER을 보통 하든 뭐든 간에 그거는 더 높아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리레이팅이 들어가진 않았다. 이것이 함의하는 거는 여러 가지죠. 앞으로 리레이팅을 하면은 이익 추정이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박명수 씨가 얘기했나? 이익 추정은 더 높아지는 각도는 둔화될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최근까지 안 들어오신 분이 들어와서 업사이드가 있더라도 그 전에 각도만큼 이익 추정이 더 빠르지가 않다면 여기부터 이제 50%안 되면 먹을 거에 대한 각도에 대해서는 낮게 잡는 게 맞죠. 그런데 변수는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익 추정만큼밖에 안 올랐다고 주가가. 그러면 이익 추정이 만약에 10% 15% 올라가더라도 주가가 20% 30%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항상 얘기했듯이 레이팅이 리레이팅, 여기서 리레이팅은 높아지는 거죠. 밸류를 PER을 6배 주다가 8배. 하이닉스, 삼성전자 8배 주다가 10배 또는 그 이상. 이 같은 이익에서도 밸류를 높게 주는 그렇게 되면은 이익 추정의 각도가 더 가파르지 않더라도 주가의 각도가 더 낮지 않게 지금 주가의 각도보다 이익 전망보다 주가의 각도가 좀 더 높게 되는 그런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이 포인트, 주가 포인트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어저께 나온 맥코리죠. 죄송합니다. 호주 회사. 맥코리가 얘기한 300조라는 영업이익의 34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PER이 올해 기준으로 10배가 채 안 되고 PBR로 3.6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리레이팅까지 해준 거냐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 리레이팅의 초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리레이팅은 아직 아니죠. 제가 항상 얘기할 때 10배 얘기한 게 10배 이상 잘 안 줄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 전망을 이렇게 하고 내년 전망은 450조, 470조를 하면서도 내년 이익이 그렇게 여기서 50%가 늘어난다면서 PER을 10배밖에 안 주는 거는 리레이팅을 아직 안 주는 거예요. 그분이 안 준다기보다도 그분도 영향을 받겠죠.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계, 여러분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외국계 그 펀드 매니저 상대했을 때 아무리 이익이 올라가더라도 배수는 이상 안 주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내 증권사는 평균이 200조니까 200조인데 목표 주가도 낮죠. 평균이 한 25만 원. 이제 곧 따라가니까 이게 업데이트 또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이익이 그렇게 낮으면은 PER 배수는 높으니까 12배까지도 나오긴 하지만 12배 30만 원도 있으니까요. 30만 원 아닌 거는 10배 정도니까 이거를 국내 증권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리레이팅의 초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래나 저러나 25만 원, 30만 원의 숫자가 제가 몇 차례 얘기 드린 것처럼 ROE를 따지더라도 ROE도 한 3점, ROE를 따지면 PBR 한 3배 정도는 칠 수 있으니까 20만 원 후반대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고 일주일 열흘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되 각도가 그렇죠. 누구는 얘기합니다. 40만 원 부르냐? 말씀했어요. 아까 이거 이익 있잖아요. 요거 이익 기준으로 따지면 이렇게 있습니다. 볼까요? 26년도 이익이 아까 300조라고 순이익이 230조인데 EPS가 34,000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10배가 34만 원이잖아요. 만약에 27년까지가 안 적어줬는데 27년까지 안 믿는다 하더라도 33만 4천 원 정도의 EPS에다가 PER을 만약에 1배에서 12배 줘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나 그런 거에 대한 뷰가 과거에도 12배 가면은 목이 좀 찼던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피치를 올려보자고요. 리레이팅에 중간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되지? 4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슈는 이제 300조면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1분기 숫자가 네, 한 50조 이상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다가 2분기 뭐 65조, 3분기 70조, 그 정도가 아닌데 3분기, 4분기 80조 이렇게 나와야지 아마 300조가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1분기 때 100% 올라갔다가 국내 애널리스트는 1분기 컨센서스가 지금 60% 정도고 노무라가 80%인데 여기는 자기가 1분기 때 한 100% 올라간다고 가정했다니까 아마 40조 중후반 이상의 그 이익을 예측한 것 같은데 그것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뭐 40%, 30%, 20%로서 상당히 높은 가격 상승률을 연내까지 계속 간다. 내년도도 아마 계속 그렇게 어느 정도 가격 가는 걸로 하지 않으면 300조하고 450조 숫자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이 모멘텀이 잘 안 빠지는 거니까 그러면 주가의 상승률은 꾸준히 지속 내지는 어느 순간 그걸 다 반영해서 한꺼번에 확 올라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낙관적이긴 한데 가격 상승률을 80% 100% 올랐다가 2분기, 3분기, 4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격이 100% 올랐는데 그 다음에 40%, 30%, 20% 가면요 마진이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다른 애널리스트 마진이 200조 있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가 지금 마진이 70% 후반대거든요. 그럼 아마도 이게 GP 마진 아닙니다. 매출 평균이 아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80% 후반까지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녀석 없었죠. 80% 후반이면 80% 중후반이면 GP 마진으로는 90% 넘어가는 거고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소프트웨어 회사. 그 브로드컴이 마진이 평균 마진이 엄청 높은데 그게 소프트웨어만 따지면 93%거든요. 소프트웨어. 그냥 안 사가면 말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마진이 국내 애널리스트 200조대가 한 80% 정도 가까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90% 있다라고 봐야 돼요. 직급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보는 숫자면은 10배, 11배 리레이팅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못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는 270조. 국내 컨센서스는 이제 국내 컨센서스는 얼마냐면은 요거 국내 컨센서스가 안 나왔나? 국내는 이게 한 170조 될 겁니다. 100조 차야. 100조 차. 그런데 이익은 그 주가는 170만 원하고 144만 원 정도의 이익 규모가 주가 전망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PR이 6.3배면 삼성전자보다 얼마야? 30% 이상 디스카운트한 거죠. 삼성전자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을 좀 박하게 준 거예요. 국내 애널리스트도 역시 목표 주가 140 몇만 원이라는 거는 아까 이익이 한 180조, 200조 안 되니까 한 8배 이상 안 준 거예요. 9배 안 준 거예요. 8배 정도 준 거예요. 삼성전자는 9배, 10배 준 거고. 그러니까 어떻든 하이닉스는 디스카운트를 준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친구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아마 얘기된 것 같아요. 배당. 오늘 아까 그 기사에 나왔잖아요. 배당 성향 자체를 30%가 아니고 40%라는지 아니면 전년 대비 10% 증가되는지 주총 이후에 발표할 것 같다는 기사가 단독으로 났는데 이런 것도 비슷한 거를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연마스 100조 규모의 특별 배당금을 하면은 이게 모멘텀이다. 이런 얘기도 리포트에 나왔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영업이익뿐 아니죠. 어쨌든 그런데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왜 밖에 안 돼? 10배. 그 다음에 400조 된다며. 왜 6배밖에 안 돼? 하이닉스가 270조고 내년에 300 몇조 된다면 그럼 내년도는 하이닉스는 3점 몇 배야? PBR이? 4배야? 목표가? 대체 뭐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한 얘기가 모두 두 기업 모두 급격한 이익 성장을 맞는데 멀티플은 축소된다 그랬죠.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익이 더 올라가는데 멀티플은 축소된다고 디레이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이클 특성을 계속 방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뚫으면 돼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어쨌든 전체적인 리스크 요인도 적었는데 리스크 요인 중에 참 볼만한 게 있긴 있어요. 리스크 당연히 AI 투자가 안 되면 꽝이겠지. 이거 다 아는 거고. 근데 AI 투자를 하려고 해요. 데이터 센터가 뭐고 뭐 하고.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오늘도 미국의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불러가지고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치워. 안 그러면 힘들어. 전기료 올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메타도 그렇고 다 난리를 치는데 요거는 그 얘기를 받아들이기 전인 것 같아요. 전력도 기본적으로 전력 같은 경우 부족해가지고 반도체가 준비되고 GPU가 하면 오네. 전력이 또 부족해서 반도체가 제대로 못 쓰여서 데이터 센터가 가동이 만들어져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시스템을 얘기할 때 부지를 짓고 건물을 짓고 했는데 거기 요소가 다 맞춰지지 않으면 뭐 하나 크리티컬한 거 빠져갖고 전체가 가동 안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로서 전력을 언급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반도체가 재고로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일정 기간.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리스크다. 뭐 당연하겠지. 근데 전력을 하려고 난리가 치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시리어스할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다음에 이 두 번째가 많이 나온 얘기니까 넘어가겠어요. 컨슈머 쪽, PC 이런 휴대폰 쪽은 난리가 나서 우리 갤럭시 뭐 S26인가 그다음에 아이폰도 하이엔드가 낮다고 하지만 중국보다 어쨌든 가격 압력을 받으니까 가격을 전가 못 시키면 큰일 나게 됐는데 어쨌든 휴대폰이 250만 원 이하짜리가 찾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하이엔드. PC도 200만 원이 정상인 시대가 오면은 수요가 줄을 수도 있죠. eventually. 뭐 그건 나중이지만 그런 부작용. 그 다음에 이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달리 본 아까 삼성전자는 9배, 10배라고 하이닉스는 8배 이하를 아직까지도 목표주가가 그 정도 뭐 그 정도 도 150만 원 이상인데 그 차이를 밸류 차이를 주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경우 HBM 시장 점유율 탈환 그러니까 하이닉스부터 뺏은 거죠. 그 다음에 파운더리가 수율이 나아졌다는 거 많이 들었죠. 근데 아직도 적자잖아요. 올해 하반기 흑자, 연말에 흑자, 내년에 흑자. 근데 그건 어떻게 돼요? 수율이 있더라도 누가 오더를 줘야 되거든. 오더를 주는 거를 대형 수주가 실제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라 했어요. 근데 관건이라 했는데 이게 잘 된다고 가정했겠죠? 아니, 관건이라고 이거를 만약에 반영 안 시켰으면 어떻게 300조하고 내년에 450조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도 이런 것을 삼성전자가 잘 된다고 가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좀 희한하죠? 예, 파운드리는 그래도 HBM 점유율을 탈환해서 가면은 하이닉스가 이익이 어떻게 될까 싶은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토탈 마켓 사이즈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서 마켓쉐어를 뺏는다 해가지고 그것이 삼성전자가 7이 되고 하이닉스가 3이 되고 이런 개념까지는 아니고 삼성전자가 거의 1위였는데 20%였는데 이게 3, 40%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그 토탈 마켓이 커지니까 하이닉스의 그 매본이나 매출도 성장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지만 삼성을 뺏는다. 그리고 파운드는 늘어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밸류는 7, 8배 한 걸 10배까지 줄 수 있다. 근데 10배 이상은 못 주겠다. 이런 얘기고 하이닉스는 아까 그거 뺏기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어닝이 올라가는 것만큼 이상 못 준다. 그러니까 룰레이팅은 없다. 7, 8배 이렇게 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요. 하이닉스는 요거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건데 중국 공장이 있잖아요. 중국의 공장 우시에 있는 팻 공장에서 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 투자해서 근데 투자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반도체가 좋은데 D램이 업그레이드 안 하니까 생산량의 증가가 좀 축소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생산량이 좀 많으면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요즘 올라온 거는 레거시 제품에 대한 캐파 자체가 하이닉스보다 많았기 때문에 HBM은 잘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논한 건데 더 논한 건데 하이닉스는 중국의 팹이 있건만 그게 업그레이드를 못 시켜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요.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견 6.3배를 동의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270조고 내년에 300 몇십 점은 좀 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걸 만약 진짜 270조 300 몇십 점은 한 200까지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거는 이런 구조로 보면은 삼성에 더 목을 둔 이 친구의 그 논리는 그 다른 데로 그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국내는 평균이 목표 주가 26만 원이고 하이닉스 144만 원이고 200조고 178조고 이거 대비 아까 그거하고 괴리가 있으니까 이 괴리가 좁혀질 때까지는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 좁혀지는 게 외국계가 1개월, 2개월 지나더니 300조, 250조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본 것 같아요. 한 3개월 지나더니 떨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 꽝인 거지. 그게 아니고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점점 높여서 외국의 애널리스트하고 이렇게 상향이 되면은 외국이 가만히 있더라도 한국의 애널리스트가 올라가서 상향이 되면은 그게 모멘텀이 한두 달 내지는 석 달, 한 분기, 두 분기 더 간다면 그거만큼의 모멘텀은 기간은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저번에 말씀드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AI 이건데 요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넘어가고 아까 말한 트럼프 AI 그 전력 의무화했다는 거 이제 요금 전력 전기 요금을 보호해라. 참 희한한 게 많이 나오죠. 전기 요금 보호 서약을 해라. 3월 초에 전부 모아놓고 발표한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이 여기 참여한다. XAI, 오픈AI 포함해서 이런 얘기 나오고 안 놔두면은 28년 얼마 안 남았어요. 2년 뒤에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력 소비의 12% 이상, 15% 갈 수 있으면 이 큰일이잖아요.
누구는 이게 넘으면 인플레 된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거를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력이 날아가는 거예요. AMD 이 얘기를 하는데 엊그저께 지난 얘기인데 AMD가 메타한테 뭐 1,000억 달러 5년치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큰 임팩트 차이가 없어요. 요즘 반도체 다 좋으니까. 근데 AMD는 원래 삼성 하이닉스 둘 다 고객이고 원래는 삼성이 메이저였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많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없었는데 요건 메타하고 AMD가 한 건은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거는 하이닉스 가능성이 있다. 왜? 삼성이 요즘에 범용 드림을 더 집중하느냐고. 그리고 이 막둘은 엔비디아 집중하느냐고 AMD를 신경을 못 쓴다. 그래서 하이닉스일 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게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순서가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에 저는 이 순서대로 했는데 다른 임팩트가 있으니까 다른 얘기도 하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 주가의 상승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언제 꺾일 것이냐 그런 건데 이건 뭐 답은 딱 뭐 3월, 4월 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건 없죠. 신을 믿으십니까? 저를 아무리 좋아해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없을 것 같고 개념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인데 좀 더 요거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죠. 투자를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면은 전환하면은 또는 그런 전환 조짐을 보이면 주가는 경계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네. 근데 본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주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 근데 28년에 나와. 아니 27년에 나와. 하반기에 나와. 27년 하반기 28년이면 좀 멀잖아요. 우리가 주가를 끌어당길 때 물론 방위 산업이나 여러 가지 뭐 다른 어떤 산업은 수주 산업 조선 같은 경우는 2년치 3년치 땡깁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 반도체의 오도를 픽스해가지고 1년 반 2년치를 땡기지는 않다 보니 지금 어떤 투자 결정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 타이밍이 내년도 중후반 내후년도 거라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컨선을 걱정을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언제 할 것이냐는 그런 개념을 얘기했을 때 아직 반도체 가격이 30% 50% 성장 가격까지 올라간다면 이거는 사람들의 성향과 여러 집단 지성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30년 전, 20년, 10년 전에 그랬다고 이번에도 그런 법은 물론 없어요. 근데 과거 패턴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빠르면 1년, 좀 늦게 뭐 취해서 가면 한 6개월 앞둘 때까지도 주가에 영향이 크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하면 좀 걱정되면 1년. 그럼 내년도 중반 이후에 나오는 물량이 공격적인 투자 자세를 그 전에 보여서 내년 중반 이후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면 올해 여름, 가을. 만약에 이게 28년 가봐야 된다. 그러면 아마 올 연말까지는 수급, 반도체 업체들의 공격적인 태세 전환의 구체적인 걸로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임팩트는 올 연말 하반기 되기 전까지는 약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때 가서는 그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심플하게 하면 그때 가서도 가격 상승률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면 쉽지 않겠지. 근데 가격 상승률이 100%, 50%, 60%다 갑자기 10%, 4%. 그러면 누구든지 초등학교 애들도 이거 뭐지? 다음에 빠지는 거 아니야? 생각하겠죠. 가격 상승률이 의미 있게 둔화될 때 그 의미도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건 싱글 디지트 5%, 7% 상승으로 이렇게 급격히 둔화되면은 그러면 아마 주가는 못 갈 겁니다. 이익 실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올 여름, 가을에 이익 실현하겠다. 내지는 그걸 딱 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보이는 순간에는 먹은 만큼 뭐 한 20%, 30% 덜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러면 불구하고 주가가 가만히 있어. 주가가 여전히 삼성전자 20만 원이고 하이닉스가 뭐 100만 원을 합시다. 아까 밸류에이션 봤잖아요. 그 밸류에이션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다가 주가 배수가 만약에 주가가 진짜 가만히 있다가 확 올라가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4월쯤 돼서 30만 원, 29만 원 갔어요. 하이닉스가 180만 원 갔어요. 그럼 아까 애널리스트가 보는 리레이팅까지 아니지만 아주 싸다는 걸 벗어난다는 거. 8.8배 하이닉스, 삼성전자 10배 이렇게 넘어가는 그 순간에 되면은 경계할 겁니다. 경계할 것이고요. 이거는 반도체적인 얘기고요. 나머지 것들 하나는 이겁니다. 어쨌든 매크로죠. 매크로가 미국이 매크로였고 한국의 매크로였는데 이거는 미국 매크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인플레 때문에 2분기 또는 3분기에 그거는 어떤 영향이냐?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빠서 주가가 빠지면 어느 섹터가 많이 빠질까요? 삼성전자 빠지겠죠. 근데 다른 쪽에 성장주는 아마 크게 빠질 겁니다. 물론 금리 다른 조치가 나와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빠질 거란 말이야. 크게. 근데 그게 크게 빠질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때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인플레도 있지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가격 전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조정이 받을지언정 다시 일반적인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힘든 수많은 성장주 대비했을 때는 다시 IT 하드웨어가 조정 후 다시 갈 거예요. 근데 진짜 리스크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를 급격히 할 정도 반대겠네 완전히 경기 침체가 확 오는 거예요. 그 어저께 시트린가 무슨 리서치 나온 거 있잖아요. 금리 인하가 아니고 저기 뭐 경제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잘려가지고 사람들이 실업률이 만약에 4%가 아니라 진짜 10% 제가 안 믿지만 6%, 7%만 되더라도 금리 인하 하라고 난리가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안 하면 진짜 화이트 칼라부터 이슈가 된다고 그런 식으로 없는 가정을 지금 현재 만약 해본다면 그렇게 해서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를 확 해야 될 정도면은 그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안 좋은 겁니다. 왜? 가격 전가하거나 제품 팔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하면 유동성이라는 게 그 유동성이 아니고 금리 관련된 유동성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아마 투자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매크로적인 리스크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만약에 하반기에 올라가서 돈의 무브먼트가 확 들어와야 되는데 뭐 몇백조 있는 것이 대기가 한국으로 더 예탁금이 100조가 아니고 200조, 300조 이렇게 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막 달리는데 그게 갑자기 찬물을 끼얹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 실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복합적인 걸 봤을 때 어느 것도 지금 상상이죠. 네. 저번에 예전에 1개월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30만 원, 150만 원 좋은 상상했을 때하고 지금 이거를 반대로 요거 상상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아직은 할 필요 없느냐에 따라 갖고 업사이드의 모멘텀과 길이가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금 소부장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봅니다. 일단 오른 거는 타분이 많이 했는데 하이닉스가 용인 클러스터를 투자를 뭐 더 구체화했죠. 핵심은 이거죠. 원래 하게 돼 있는데 내년도 5월 달에 하게 돼 있는 클린룸 오픈, 그러니까 깨끗한 거, 그거를 3개월 앞당긴다고 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효율이 좋아서 앞당겨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쇼티지가 나니까 앞당긴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시 클린룸 업체들이 많이 들썩이는 게 맞죠. 클린룸이 뭐 무슨 ENG 있잖아요. 오늘 얼마까지 받으면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좀 오르던데. 그리고 또 클린룸 하고 나서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화학약품 공급하고 하려면 흔히 많이 커버를 하니까 STI 같이 그 중앙에서 이제 화학약품을 공급하는 뭐 CC, 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인가. 그런데 그 회사 주식이 원래 비싸지 않았거든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쌌는데 오늘 좀 올랐다는 것 같고. 그리고 전공정, 후공정은 좀 이따가 오는 거고, 이거는 클린룸 하고 나면은 클린룸 3개월 앞당긴다 해갖고 그것이 물량이 나오는 건 한참 뒤라. 클린룸 하고 나서 아까 그런 서플라이 시스템 공조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장비가 들어와서 시범 가동하고 하려면은 아마 이거 양산되는 건 2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아까 뭐라 그랬죠? 공급이 늘어나는 거, 역으로부터 늘어나는 건 내년이 아니라고요. 내후년. 내년 연말이 나오나? 그러니까 그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나쁘게 반영시킬 수 있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타임하고는 거리가 있다. 근데 장비는 먼저 움직인다. 이럴 때가 장비가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클린룸하고 센트럴 서플라이 시스템 되는데 당연히 이걸 어떤 시그널을 받아들였을까요? 야, 이제 드디어 삼성 하이닉스가 땡기는구나. 네,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게 아니더라도 땡기는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만 가다가 야, 그러면 안 간 거 뭐야 하는 거죠. 근데 한미반도체도 가고 하나비전도 가고 원래 갔던 거 하고 하니까 밸류에이션도 리노도 가고 하니까 걔네들이 30배, 40배, 50배 가니까 안 간 게 뭐야? 안 간 게 뭐야? 아까 STI도 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늘 아까 사실은 아침에 제가 모닝 미팅 나왔으면은 그 주식을 반드시 얘기했을 텐데 가져왔어요. 근데 의미가 없어졌어요. 상한 것 같네? 펜트로. 그 주식이 올라간 이유는 그 회사가 뭐 준비된 게 있었어요. 좋은데 주가가 어제 기준으로 PER이 고작 15배였어요. 한국에 웬만한 잘 나가는 거 PER이 20배, 25배, 30배 됐습니다. 제가 기억나세요? HD 현대라이트 같이 그 변압기, 그다음 방산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처음에 삼양식품 포함해서 이게 3, 4년, 2년을 땡길 수 있고 이런 거 주식이 꾸준하고, 그쵸, 지속적이고, 그럴 때 우리 TSMC도 PER 20배, 25배 간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30배 되면은 좀 힘차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많은 종목들이, 한미반도체는 워낙
특이한 케이스지만 그렇고 이오 테크닉스도 그렇고 리노도 그렇고 ISC도 말씀인데 40배, 50배 PER이 간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물론 엔비디아가 있어 오히려 낮췄는데 엔비디아가 PER이 고작 24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구성된 장비 포함해서 그 평균이 얼마냐면 30배가 안 돼요. 20배 중후반 될까 말까. 그러니까 우리가 높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30배 안 되는 주식 찾는 거지. 그러면 아침에 요거 가다가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그러면서 뭐 ETF 자체가 10% 가고 네, 미친 거죠. 미친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몰려가는 분위기가 되는데 그 시그널을 이런 것으로 받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또 있었어요. 마이크론이 얼마 전에 무슨 전시회에서 한국의 소부장들하고 협력을 뭐 하는 걸 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됐던 그 기사에 나왔던 게 뭐 CMTX 제가 얘기했던 거 그것도 있었고 이오 테크닉스도 있었고 몇 군데 더 협력을 하겠다. 뭐 그러니까 중간에 그것도 날아가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 시그널은 이런 시그널을 보면은 스몰 캡이 밸류를 가리지 않고 당분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프로핏 테이킹을 언제 할 것이냐는 건 여러 가지 신의 영역이니까 제가 보면서 너무 과한 거 말씀 개별적으로 드리겠는데 안 그러면 그냥 가라가는 얘기고요. 오늘 또 늦네. 우리 기다리시는데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내일 뭐 장에 또 클로즈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아까 실업률이 4에서 10% 돼가지고 뭉개진다는 그 시나리오. 그러니까 KB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야, 그거 있잖아. 실업률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 과거에 보니까 산업혁명 무슨 혁명 했을 때 실업이 증가되는 것보다는 근무 시간을 줄여갖고 근무 시간 줄여서 여가 시간 확대되고 그게 더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도 말이 맞아요. 그런데 약간 제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과거의 기술혁명과 산업혁명이고 이건 자세한 건 내일 또 할게요. 초반에 기술혁명 있을 때 초반에 한 1년, 3년은 단기 충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거를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그 일거리가 생기면서 그 실업률이 높아진 거가 흡수됩니다. 그래서 1, 2년, 3년 지난 다음에는 실업률이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AI가 진짜 파괴적이고 이렇게 간다면은 단기적인 충격은 올해 내년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실업률을 높이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왔을 때 그게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가능성을 내포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 결론이고 자세한 건 내일 또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제가 뭐라 그랬죠? 불가피하게 이런 전이 상태에서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AI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충격이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고 나중에 흡수되게 나간다는 그 전제는 뭐예요? AI가 엄청나게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에이전트 AI고 뭐건 도구가 됐던. 그건 뭐죠? 그 파워풀하게 되는 1, 2년 달릴 동안에 얼마 달리는 동안에는 반도체 곡괭이 수요는 생각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그게 거품이 돼가지고 단기적인 충격 가능성을 내포하고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콜론즈배에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